네, 반갑습니다. 마음대잔TV 마음대잔 한마을세입니다. 부부 셀프링 홈스쿨링 영상을 함께 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관계가 조화롭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이 소통에 관한 영상을 오늘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영상의 뒷부분에 실전편이 있습니다. 영상의 뒷부분 따라 하시면 오늘보다는 나은, 조화로운 이런 소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찍는 저도 좀 힘이 좀 나겠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소통의 차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하는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모두 성취 중심 시대를 살아왔죠. 이때 소통의 가치와 지금은 관계 중심의 시대로 시대가 급속하게 변했습니다. 관계 중심의 시대의 소통의 가치가 다릅니다. 성취 시대에는요, 주로 정보 중심의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관계 중심의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 정보 중심만이 아니라 정서, 공간 중심의 소통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제1 가치이던 성취 시대로 살아왔죠. 남편들은요, 열심히 돈 벌고 도박 안 하고요, 자녀 교육비 잘 대주고, 그리고 술주정 안 하고요,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부부들 모두 부러워했죠. 그때는 자녀들도 많게는 여섯, 일곱, 어저께 또 세, 넷, 이렇게 됐죠. 그 시대의 남편 혹은 아버지의 덕목은 먹고 사는 것을 잘 책임지고 자녀들의 교육비를 대는 것이었어요. 아내들도요, 이런 남편들이 돈 벌어오는 남편을 잘 수발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면 이게 현모양처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시대였죠. 그럴 때요, 여자들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장래 희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아주 많은 여성들이 현모양처예요, 이렇게 대답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삶의 안전, 생전, 그리고 교육, 이게 가장 최우시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 산업화 시대에 사랑이라든가 삶의 의미라든가 부부가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의 가치라든가 자기 실현이라든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자존감, 이런 것들은 심리적 사치에 해당했습니다. 근데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기초적인 생존이나 안전만 중요한 이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삶의 안전은 물론 인간관계나 자기 실현도 중요한 덕목인 시대가 왔다고요. 근데 TV에서도 이렇게 보면 가족관계, 리얼 버라이어티, 이런 예능이 범람합니다. 가족끼리 먹고 마시고 소통하고 여행하고 삶의 자잘한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화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죠. 삶의 가치가요, 성취와 안전에서 인간관계로 급속히 변화한 겁니다. 이제는요, 가족 간의 정서교류, 소통, 사랑, 배려, 믿음, 삶의 의미를 공유하는 것, 이게 중요한 삶의 덕목이 된 거죠. 이래서요,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관계시대의 주요 덕목인 부부 소통의 중요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남자, 여자의 소통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미술 선생님하고요, 음악 선생님하고 연애 스캔들이 났습니다. 여학생들은 이렇게 학교의 한 귀퉁이에 모여서 두 선생님의 연애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술 선생님하고 음악 선생님하고 연애하는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막 깔깔대고 손뼉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들이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누가 먼저 대시를 했는지 시끌벅적합니다.
뭐 음악 선생님은 뭐 미술 선생님 만나기 전에 국어 선생님을 먼저 좋아했었는데 뭐 왜 그렇게 뭐 옮겨갔는지, 누가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하고 더 잘 어울리는데 숨 쉴 틈 없이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고요. 두 사람의 옷차림은 어떤지, 두 사람의 분위기는 어떤지. 네, 이렇게 끊임없이 주고받는, 네, 주고받는 소통을 이어가는 거죠.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요, 쓸데없는 참견이고 수다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게 소통입니다. 여자는 이런 식의 소통으로 인간관계를 연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타자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공감받고요, 타자의 감정을 공감하는 거죠. 여성들은 그럴 때 자신이 존중되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 정서가 잘 공감되는 친구를 좋아하죠. 그 대상이 남자이면 네, 사랑 혹은 로맨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반면에 남학생은 조금 다릅니다. 남학생도 4~5명이 쭉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이제 미술 선생님, 음악 선생님의 연애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는 이런저런 것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언제 만났고, 뭐가 어울리고, 누가 먼저 작업했고, 언제부터 사귀었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요, 누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결혼한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결혼한대 안 한대? 네, 바로 결론을 묻는 거죠. 이렇게 해도요, 남성들은 이런 소통에서의 불편함을 느끼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성들의 소통 방식이 원래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여자는 연결과 공감 중심의 소통을 좋아하고요, 남자는 결과, 문제 해결 중심의 소통을 합니다. 이게 남성과 여성의 소통의 차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여학생이 아내가 됩니다. 남학생이 남편이 되는 거죠. 둘이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뭐 자녀의 시시콜콜한 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얘가 친구가 누구니, 그 아이하고 잘 지내니 못 지내느니 이야기를 합니다. 시댁과 친정에 대해서도 시시콜콜 얘기를 해요. 시누이가 어떻고, 무슨 친정 오빠가 어떻고, 친정 동생이 어떻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요. 내 친구들 부부가 어떻게 사느니. 근데 이렇게 삶의 대소사에 관한 사사로운 소통을 남편에게 건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TV 연속극의 등장인물이나 트로트, 대중가요 트로트 서바이벌의 젊은 인기 가수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건넨다고요. 그런데요,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말을요,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아내가 하는 말에서 어떤 문제를 찾아서 아내의 말에 트집을 잡거나, 이렇게 결론 중심의 소통을 하면 이 소통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좋아하는 그 트롯 가수를 비평하는데 열을 올리고 TV 연속극의 무용성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 텔레비전 연속 드라마를 본다고 삶에 뭐가 도움이 되느니 안 되느니, 배울 게 뭐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부부의 소통이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성에 따른 소통의 차이를 모르면서 자신의 소통 방식만 고집하잖아요. 네, 소통 불능이 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소통을 하면서 서로 외사 사사건건 따지고 결론 짓고 문제거를 찾아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이야기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면 부부는 서로요, 말 잇기, 말 주고받기를 통한 연결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부부는 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말이 안 통해.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달라. 우리는 성격이 너무 달라. 난 벽과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말 잇기, 주고받는 말 잇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네, 우리들 전부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 전부는 조화로운 소통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공감되어진다는 느낌, 함께 산다는 느낌, 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남편과 아버지들은 가족관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잇기 소통으로 가족과 함께 그 갈등을 푸는 게 아니고요, 돈이나 선물 공세나 이런 것으로 자녀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집안일을 돕는다든지, 심지어는 부부 문제나 갈등을 잠자리로 해결하려 들기도 하죠. 근데 이런 방식의 해결 방식은 아내 혹은 자녀가 바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내 혹은 자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죠.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고받기가 가능한 말잇기입니다. 말잇기. 두런두런 사소한 말에 대한 남편의, 아버지의 사랑과 공감과 배려의 따뜻한 말을 원하는 거라고요. 네. 요즘의 아내들은요, 관계 시대 아닙니까?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요, 아내들은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됐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아내는 이런 공감대에 대한 기대가 결핍이 오잖아요. 남편을 떠납니다. 이혼입니다, 이게. 요즘의 아내들은 성취 안전보다 조화로운 소통을 통한 관계를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걸 모르는 채 남편 혹은 아빠가 아내 혹은 자녀의 소통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옳고 그른 걸 찾아주거나 결론만을 찾는 소통을 한다면, 비록 그게 아내나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다 하더라도요, 그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내들도요, 남편의 문제 해결과 결론 중심의 소통 방식을 반쯤은 수용을 하셔야 해요. 왜냐고요? 그 남성의 성에 따른 소통 방식이에요. 이 사람의 인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를 무시해서 그런 소통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문제 해결, 결론 중심의 소통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이런 소통을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 저러는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감이 들고 이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듯 남편이 아내의 소통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듯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소통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 가지 소통 방식이 모두 존중돼야 하는 거죠. 네, 오늘의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먼저요, 소통에 대한 개념을 알려셔야 됩니다. 소통은요, 정보 교환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 교환, 뭐 일테면요, 카드값 얼마 낸다든지, 은행을 옮긴다든가, 아파트를 어떻게 산다든가, 들어올 때 뭘 사오라든가, 뭐 주차를 뭐 어떻게 해놓으라든가, 내가 차를 쓸 때 차를 어떻게 정비해 놓으라는가, 이렇게 정보 교환만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소통은요, 나와 그의 연결하는 수단이에요. 나와 그를 연결하는 수단. 그래서 부부의 조화로운 소통은 연결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와 그를 연결하는 이 공감 추임새가 중요합니다. 공감 추임새가 있습니다. 요즘 뭐 리액션에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남편과 아내분 모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무조건 따라하기 위해서 공감의 말을 좀 익혀 놓으십시오. 배우자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는 추임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소리를 내서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지금부터 한 3, 40초 가량의 요 대목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요, 완전히 체화해 놓으십시오. 익혀 놓으십시오. 자, 한번 말을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 생각은 그런 거야?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 그런 느낌이야?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따라해 보십시오. 신났겠는데? 서운했겠네. 그래서 잘 됐어요? 잘 안 됐어. 그 사람이 그래 원래? 반가웠겠네? 짜증나겠네? 좋았겠네?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는데?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요 부분만 반복해서 자신이 완전히 체화될 수 있도록,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하면 이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반복하십시오. 근데 이런 추임새가 부부의 소통, 부모 자녀의 소통을 부드럽게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어떻게 태도를 품느냐고요? 배우자와 자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셔요. 그러면요, 말투 표정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통은 정보 교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소통은 상대방과의 연결 도구예요. 그래서요, 먼저 소통 추임새를 익히고요. 그렇다고 영혼 없는 습관적인 추임새만 이렇게 반복해서 곤란합니다. 네, 배우자의 생각과 감정에 실제로 진심으로 이 추임새를 통해서 동의하고 그에게 연결을 시도해 보십시오. 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당연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소통을 하는 부모, 자녀가 될 겁니다. 네, 이 무조건 따라하기는 1시간만 익히면 충분할 겁니다. 네, 오늘부터 이런 추임새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럼 배우자와 자녀의 눈이 반짝반짝해질 겁니다. 네, 이런 소통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고, 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